전 세계 금융시장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발발,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고 비트코인마저 흔들리며 극도의 공포가 주식 시장을 집어삼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경제의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국제 유가는 단숨에 9% 이상 폭등하며 배럴당 80달러 선을 단숨에 위협하고 있고, 불안감을 느낀 전 세계의 거대 자금들은 금과 은, 그리고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원유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대한민국 경제는 과연 무사할까요?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만약 이 해협 봉쇄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우리는 1970년대에 겪었던 끔찍한 인플레이션, 즉 제3차 오일 쇼크를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지정학적 위기는 언제나 부가 이동하는 가장 거대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바뀐 지금,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 속에서 내 계좌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한 1%의 자산 배분 전략, 제3차 오일 쇼크의 서막에서 살아남을 경제학적 시나리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주식 계좌 열어보셨습니까? 아마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파란 불이 켜져 있거나 두려운 마음에 아예 MTS 앱 자체를 삭제해버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발발,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셀링,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증시의 지수 선물은 다우, S&P 500, 나스닥 할 것 없이 일제히 1% 이상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이 1% 이상 빠진다는 건 개별 종목으로는 엄청난 낙폭을 의미하죠. 디지털 금이라 불리며 굳건할 것 같았던 비트코인마저 6만 5천 달러 선으로 밀리며 가상화폐 시장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주식이 조금 떨어졌다고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돈이 움직이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읽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반토막을 넘어 아예 증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이번 전쟁이 이토록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이란이 쥐고 있는 지정학적 목줄, 호르무즈 해협에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이 바닷길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겨우 39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 그리고 액화천 연가스인 LNG의 25%가 오직 이 좁은 틈새를 통해서만 지나갑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의 숨통이자 대동맥인 것이죠. 이란 혁명수비대가 서방 경제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유조선이 미사일에 타격당했다는 속보가 전해지자 국제 원유 운송과 물류 시스템은 그야말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서부 텍사스 산중진류 선물은 무려 8.62% 폭등하며 배럴당 72.80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 역시 9.3% 이상 폭등하며 단숨에 배럴당 8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중동의 지역 분쟁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공급 충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이 대동맥이 끊겼을 때 경제가 어떻게 붕괴하는지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와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 때를 생각해 봅시다. 당시 중동 전쟁과 이란 혁명으로 석유 공급이 중단되자 1배럴에 3달러 하던 기름값이 순식간에 12달러, 39달러까지 무려 3에서 4배나 폭등했습니다.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오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니 플라스틱, 옷, 타이어, 운송비 등 모든 물건을 만드는 생산 단가가 미친 듯이 올랐고, 이는 곧바로 통제 불능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유소 앞에 끝없이 줄을 섰고,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 가격이 오르는 건강한 인플레이션과 달리 수요는 없는데,
생산 비용 자체가 강제로 폭등해서 생기는 가장 질이 나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경제학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불치병,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경제는 얼어붙고 월급은 줄어드는 지옥 같은 상황이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더 미쳐 날뛰고 금리를 올리자니 경제가 완전히 박살 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제3차 오일 쇼크가 불러올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중의 뇌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편향에 완전히 지배당하게 됩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에 따르면 인간은 똑같은 10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무려 2.25배나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내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본 투자자들은 이성적인 가치 평가를 멈추고 일단 다 팔고 도망치자는 원초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바닥에서 주식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상위 1%의 부자들과 스마트 머니들은 절대 이성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조용히 웃으며 거대한 부의 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을 발빠르게 정리하고 어디로 돈을 옮기고 있을까요? 바로 플라이트 투 퀄러티, 즉 극한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안전자산으로의 대도피 현상입니다. 경제가 붕괴하든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든 국가가 부도가 나든 그 자체로 영원한 내재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피난처로 수백조 원의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피난처가 바로 인류 역사상 5000년간 단 한 번도 화폐로서의 지위를 잃어본 적이 없는 금과 은입니다. 전쟁이 나면 국가가 발행한 지폐는 신용을 잃고 한낱 종이 쪼가리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녹아내릴 때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자산인 금과 은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자 뉴스를 보셨습니까? 금 선물 가격은 단숨에 2.76% 급등하며 온스당 5,392달러를 기록해 무려 5,4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은 선물 역시 3.3% 이상 폭등해 96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전 세계 거대 자본들이 생존을 위해 미친 듯이 쌓아 올리고 있는 거대한 방어벽의 높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안전자산은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지금 미국이 이란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미국 돈인 달러가 오르는 거지? 이것이 바로 기축통화가 가진 압도적인 패권입니다. 글로벌 위기가 터지고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아도 전 세계 투자자들은 결국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력이 세고 경제력이 강한 나라, 천조국 미국의 화폐를 찾게 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달러와 함께 스위스 프랑 같은 전통적인 안전통화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불길 속에서 달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에 타지 않는 방화복 같은 지폐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시선을 돌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제조업과 수출을 기반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찍어내는 공장을 돌리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바로 지금 꽉 막혀버린 저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닷길이 막혔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향하는 산소호흡기가 칼로 싹둑 끊겼다는 뜻과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안전자산 쏠림 현상 때문에 킹달러 현상이 심화되면 원달러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게 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똑같은 양의 기름과 원자재를 사올 때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만 간신히 사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유 가격 자체도 폭등했으니 수입 물가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오르고 한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팽창합니다.
기업들은 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비용을 결국 누구에게 떠넘길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먹는 빵값, 출퇴근할 때 타는 버스비, 에어컨을 켤 때 나오는 전기세 등 생활 물가가 폭발적으로 치솟게 되는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글로벌 침체로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 한국의 수출길마저 막혀버리면 기업들의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단순히 내 삼성전자 주식이 좀 떨어졌네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월급의 가치가 반토막 나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위협받는 거대한 실물 경제의 쓰나미가 이미 우리 앞바다까지 밀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멍청한 행동은 배 밑바닥에 숨어서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남을 구명보트, 즉 나만의 자산 배분 전략을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요동치는 이 전쟁 국면에서 상위 1%가 실천하는 4가지 생존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포트폴리오의 실물 자산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십시오. 숫자로만 존재하는 가짜 종이 금서류상 금이 아니라 물리적 가치를 지닌 실물금이나 은 또는 이를 추종하는 원자재 ETF를 통해 다가올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 달러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의 계좌에 환노출형 미국 ETF나 달러 예금이 있다면 한국 증시가 폭락하더라도 환율 상승분이 그 손실을 메워줍니다. 달러 자산은 내 계좌의 충격을 푹신하게 흡수해주는 완벽한 에어백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전략, 단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와 방산 섹터의 흐름에 탑승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봉쇄가 지속될수록 엑손모빌, 로키드 마틴 같은 주식들은 직관적인 수혜를 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영원한 전쟁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물밑에서 휴전 협상이 시작되고 전쟁의 추가 평화 쪽으로 꺾이는 순간 이 주식들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익을 냈다면 탐욕을 버리고 미련 없이 빠져나오는 명확한 출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 바로 현금 유동성의 확보입니다. 극단적 공포가 지배할 때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내 손에 쥐어진 현금입니다. 과거 역사적 전쟁들을 복기해보면 1차 세계대전이든 걸프전이든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주식시장은 전쟁 발발 직후에 가장 큰 공포 속에서 바닥을 찍고 어김없이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시장 바닥에서 내 우량 주식을 헐값에 던져버리는 패닉 셀링의 희생양이 되지 마십시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메타인지를 발휘해 뉴스의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공포에 휩싸여 바닥에 나뒹구는 훌륭한 기업의 주식들을 조용히 줍기 위한 총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현금입니다. 정리하자면 금과 은을 통한 실물 방어, 달러를 통한 환율 해칭, 에너지를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 그리고 저점 매수를 위한 현금 장전. 이 4가지 방패가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기는 항상 부가 이동하는 가장 거대한 이벤트였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며 평생 모은 재산을 잃어버리지만 누군가는 판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부자로 탄생합니다. 남이 짜놓은 공포의 판에 휩쓸려 희생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판의 규칙을 읽어내고 기회를 잡는 체스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 정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요동치는 경제의 최전선에서 안테나 경제학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 전쟁 위기에 대비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생존 전략 혹은 고민되는 계좌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경제학적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도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